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야기, 각각 여당과 제1야당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영입, 이른바 인재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역시 그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보시죠. 카카오뱅크의 신하 이용우 50억대 스톡옵션 포기하고 민주당 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은 첫 실물 경제 전문가를 영입을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어제 국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입 인사로 소개가 됐죠. 여기 보면 포부를 밝혔는데 금융혁신 정치에서 실험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스톡옵션 얘기가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카카오뱅크를 만들 때 주요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싸게 사면 이미 주가가 상장돼 있으면 가격이 높으니까 싸게 산 걸 팔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우 대표의 경우는 그 차익이 뭐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 따라서는 뭐 50억대, 어떤 곳은 100억대 이렇게 소개하지만 굉장히 큰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던지고 이번에 정치권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 과정에서 뭐 어떤 어려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선택을 했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톡옵션 때문에 고민을 좀 한 적은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부터 저는 그건 제 거가 아니었다고 봤었고요. 그리고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려줘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제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요. 네, 고민을 했죠. 솔직합니다.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정치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왔다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사실 인재 영입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인데 또 한 번 앞서갔다. 뭐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는 거죠. 인사 영입 장면이었어. 그런데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순탄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한켠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혹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입니다. 지금 의정부, 그러니까 부친인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자, 최근에 어떤 북 콘서트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50인데 아빠 찬스라니 섭섭하다. 나도 준비 많이 됐다. 그리고 이런 총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아빠 찬스 난 전혀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 요새 목소리 참 많이 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50인데 독립도 못했다니 한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맞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때 같은 진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원 장남 의정부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공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은요. 먼저 이 아들인 문석균 뭐라 그럴까요? 지금 후보라고 표현을 해나요? 아무튼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선출직을 놓고 세습이란 프레임으로 일 덧씌우는 것, 저는 그것은 공당과 우리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께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어떤 최근에 그런 공방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이건 아니 아빠 찬스라니 그리고 이거는 지역 구민들이 뽑아주는 건데 이게 무슨 대물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떤 공방이 나와 있어요. 먼저 문석균 아버지의 길 걷겠지만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 그러다 진중권 교수 지금 갖고 계신 선거구가 원래 아빠가 갖고 있던 거라면 아빠 찬스라고 부르는 건데 아빠 찬스를 아빠 찬스라도 못 부르게 하냐 막 이런 취지의 또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왠지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장윤희 변호사는 뭔가 다른 결의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 아빠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죠. 오해의 저는 소지가 있다. 오해라는 단어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오해. 생각합니다. 문석균 부위원장이.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번에 국회에서 일어난 패스트트랙 법 통과를 보면서 예. 문희상 의장님이 조금 자신이 소속됐던 아. 여당에 약간 기울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소속됐더니죠. 원래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선의 국회의원이고 예.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중립을 지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을 보면서 오해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 편들지 저렇게? 좀 그 한국당에도 협상하라고 예. 기회를 주고 하면 한국당에도 찬스를 좀 주면 될 텐데 왜 한국당에 왜 찬스를 주지 않았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당은 오해가 아니라 거의 확신을 통해서 이거는 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 국회의장의 아들이 국회의장이 갖고 있던 지역구의 부위원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 저 사람 아버지 후광으로 이번에 공천 받겠구나. 예. 공천장 분명히 받겠구나. 예.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오해를 한다면 민주당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민주당은 아 저런 정당이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용우 대표처럼 50억대 스톡옵션 포기한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으면서 예. 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 오해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예. 아니면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단한 플랜을 내밀든지 예. 국민들이 자꾸만 이러한 오해를 한다면 예. 총선에서 오해를 결국 풀지 못할 것이고 예. 오해받는 정당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오해를 떨쳐버리는 노력을 예.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화면 좀 잡으실까요? 여기 문석균 씨의 어떤 직책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 의정부 갑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죠. 여기에 이제 상임 부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논란이 좀 시작했어요. 꽤 됐죠, 시간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선 출마한다는 거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자, 장윤희 변호사. 네. 아마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경선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경선을 통해서 만약에 문석균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또다시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러나 경선 통과를 지금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은 내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웬 아빠 찬스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스토리나 스펙이 예. 뭐 대단히 뭐 정치인으로서의 특장점이 있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이제 숙제일 걸로 보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이제 서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표로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겠다라고 예. 입성을 이제 밝히기는 했지만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관철할지는 오로지 본인의 숙제로 놓여질 거라고 보입니다. 경선 과정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예. 뭐 더 심하게 본인이 입고 있는 뭐 빤스가 아빠 빤스면 그게 아빠 예. 빤스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아빠 찬스다라고 예. 했는데 예. 저는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 부분이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이 본인이 동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조국 사태, 동양대에 있어서 내가 다 안다. 이게 다 거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자 누구이냐라는 굉장히 이런 몰입감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야권을 향해서 예. 버려왔던 그 칼날을 예. 안을 향해서 이제 겨누고 있는데 예. 지금 대단히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 비판을 시작하게 된 이 시작점부터가 예.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그래서 호응을 잘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여권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강력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호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과 관련된 이른바 아빠 찬스냐 아니냐 이 공방. 아무튼 이게 글쎄요 좀 뭐 쉽사리 그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역시 뭔가 좀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약개발위원으로 조국 지지자 위촉했다가 취소.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공약개발위원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안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모셨을 거 아니에요. 당의 총선을 위해서 공약을 판단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위촉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조국 전 장관에서 왠지 굉장히 호의적으로 두둔한 듯한 뭐 이런 행적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됐죠. 게다가 위촉했다가 취소, 그러니까 해촉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처음부터 그걸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무리수를 쓰고 있다. 한국당 비판하고 있고요. 조국 정장당에서 엄청난 비판을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행보를 했던 인물을 당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 인물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나다은 TV의 대표 나다은 씨, 이른바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은 씨를 공약개발단원으로 위촉했다가 3일 만에 해촉했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난해 9월부터 문제가 됐던 어떤 글 뭐 이런 게 뭘까요?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NS에 이런 입장 표명을 좀 몇 차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지지 집회에 대해 눈물이 난다. 부패한 검찰로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 왠지 여권 입장 같잖아요. 지금 요 대목만 들으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엔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나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촉장 나다은 정량공감 멜팀명으로 위촉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성윤, 요번 최근에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임명이 됐죠. 중검지검장으로.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대학 뭐 동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와 가깝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성윤 대검 간부, 요번에 인사 대상이 됐던 대검 간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뭐 어떤 내용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내가 대검 간부 졸업 문자 주광덕 주장 사실무기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문자 보낸 거 없다. 그리고 그러자 이 법무부가 어제 그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과연 이런 걸 보냈는데 이게 조롱이냐 그러면서 내용 왜곡돼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럼 여기 있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이성윤 임명자가 보냈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모님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정도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뭐 어제 주광덕 의원이 사실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러자 법무부가 이 문자 내용을 아예 공개해버리면서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럼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검찰 인사 담당 검찰국장으로서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입니다.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찬 변호사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 연속해서 봤습니다. 나다은 씨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이른바 이성윤 임명자의 이 문자에 대한 뭐 자유한국당 어제 주광덕 의원이 어떤 설명, 여기 기자회견 내용.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나다은 씨를 영입하는 과정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예. 이념적 성향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해당 부처가 공약개발위원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조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좀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호불호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 그 당시의 분위기상 조국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예. 크게 개념치 않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적 시각과 맞지 않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 설치를 또 주장하셨던 부분도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사실 자유한국당하고는 약간 좀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그렇죠. 조국 장관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의혹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예. 한국당 입장과 맞지 않고 특히나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하고는 사실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근데 계시기 이렇게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공약에 좀 반영하고 뭔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나요? 그렇게 되면은 해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 아마 그 밝혀내지 못했던 걸로 제대로 파악 보여지고 못하고 있었을 것 인사 같다. 추천을 하거나 결정했던 분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부분은 사실 조금 저도 내용을 몇 번 읽어봤는데 예. 이 인사를 당하신 분, 이 예.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이 예. 인사 이후에 예. 임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간 임지가 예. 나는 좌천성 인사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이 내용 중에 복된 시간이 되시라는 말씀은 조금 언짢게 다가왔을 것 같고 예. 본인이 가신 임지가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아무 뭐 상관없는 문자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근데 이걸 관건인데 조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조롱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할 의도로 보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예. 저 부분 아마 받은 분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예. 주광덕 의원께 예.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께서 그런 식의 아마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문헌만 보게 되면 조롱이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그냥 어느 성급하다. 정도의 문자를 통한 인사 뭐 이 정도로 볼 수 그러나 있다. 바람직한 문자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조롱으로 판단까지 성급할 예.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다은 씨 논란이 어제 이제 이게 기사로 알려 논란이 되자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조국 지지자다 뭐 이런 위주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 개혁이 조국 수호는 아니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서초동에 모인 시민을 지지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조국 지지자가 아니다. 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내용 정도였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나 논란이 되면서 해촉이 됐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한국당과 둘러싼 두 가지 사안을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다은 씨 거는 한국당이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거죠. 예. 사실 민주당과 한국당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인재풀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다. 예. 여당과 야당의 차이기 때문에 예. 나다은 씨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예. 한국당이 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당이 유념해야 될 것은 예. 당의 이념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고르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지금 뭐 카뱅의 이용우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포용의 이념,
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뱅킹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은행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신용 좀 떨어지는 사람도 은행에 가서 좀 박대받더라도 예.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우대받는 예.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한 공정 경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 이용호 대표 같은 분을 모셔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이념과 들어오는 인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민주당이 발산하는 메시지 이런 것이구나. 예.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민주당에 대한 오해가 별로 없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말하는 것과 들어오는 사람이 예. 다르다는 것이죠. 예. 메신저와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져간다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같은 부분은 예. 지금 조롱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인이 시를 썼을 때 예. 시를 다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였을 때는 그때부터는 시인의 시가 아니다. 예.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 시인의 시를 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께서 당연히 그런 의도로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사람이 나 상당히 기분 나쁘네. 예. 내 지금 이번에 인사 물 먹었는데 굉장히 날 조롱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사실 문자 잘 보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어 하나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화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성윤 지검장께서 중앙지검장 정도 됐으면 예. 문자를 보내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니었나. 어. 그리고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이것을 조롱하는 메시지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예. 말씀하신 주광덕 의원도 예. 약간 조금 크게 부풀린 말씀이지만 어쨌든 단초는 이성윤 지검장님께서 앞으로 더 큰 검사로서의 예. 행보를 하시려면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 문자 내용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지금 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아마 좀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전혀 다른 시각인데요. 예. 이게 개인 간의 문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선의로 해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문자가 객관화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예. 할 만큼의 뭐 역사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예. 뭐 역사가들의 평가라든가 뭘 받은 게 있나요? 저는 저거는 주광덕 의원께서 지난 청문회 때 조금 떴다고 해가지고 너무 뜨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건 절대 객관할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예.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인다. 예.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고요. 예. 그리고 그 나다은 씨와 관련해서 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속 좁기가 아주 종즙 그릇 같다. 속이 좁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예. 다수에 의해서 소수를 설득하면서 경행해 가는 거지. 뭐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 똘똘 뭉치는 그런 조폭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지 공당인 것이죠. 예. 그러면은 저분이 우리 당으로 올래요? 할 때 가겠습니다 한 건 뭐겠어요? 예. 그 당에 가서 함께 무언가를 같이 예, 추구해 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잘 어떻게 경영을 하거나 포용을 하거나 예. 해가지고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예. 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면 저는 민주당에서 벌써 잘렸어야죠. 저건 굉장히 속 좁은 또 모습입니다. 본인 얘기까지 섞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께 짧게 뭔가 해명하실 것 같은데 3초 드릴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속 좁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만약에 그냥 단순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예. 이런 경우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좁혀서 인재 선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이게 공약개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개발 차원은 사실 당 정강과 정책 기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의 비판을 당 내외 비판을 받아들여서 해촉했다는 의미고 예. 그 해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애당초에 검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다은 씨께도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희 제가 평론가. 좀 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공동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시장 오리엔티드 된 사실 사고를 기업가잖아요, 하는 기업가. 기업가니까 예.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뭐 이념이 맞는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를 민주당을 설득해서 실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뭐 그런 아이디어에 동조하더라도 그 지지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예. 저희가 1호 공약이 그 공약개발단에서 낸 게 공수처 폐지 법률안 예. 내는 거였어요. 근데 나다은 씨께서는 공수처를 찬성했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 지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분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니고 정책 그 공약을 개발하는 그 업무 특성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이런 분은 좀 문제가 있군요라고 해서 뭐 위촉 자체가 안 됐으면 논란이 안 되는데 뭐 위촉이 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되는 과정에서 오늘 또 언론들이 또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